2014 수능국어, 즉 개정국어 최고의 전문가 벼룩쌤 최원영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1강에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개괄적으로 수능 국어가 기존 언어의 영역과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져드렸죠. 자, 거기 10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2014 수능 국어의 특징을 A형과 B형 그리고 각 영역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개괄적인 특징은 잘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A형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학 그리고 B형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학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알았다. 자, 선생님 교재 앞부분에 보면 A형과 B형 교육과정 정리표가 있습니다. 아마 봐도 모를 거야. 거기에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뭐를 주의를 해야 되냐면, 잠깐만 들어봐. 선생님이 TCC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 우선 A형 친구들과 B형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A형이 뭐고 B형이 뭔지, 그리고 나는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일반적으로 A형은 이과 친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B형은 문과 친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아시죠? 근데 일부 발표에는 문과 친구들도 A형을 해도 된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 너희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이름 없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아니?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을 절대 수능 전까지 바꾸지 마세요. 지금은 목표가 그거지. 뭐까짓 거 서울대 연고대 가야지. 그럼 서울대 연고대를 목표로 중간에 점수가 좀 안 나오면 어때? 밀어붙여. 서울대 연고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연고대 목표를 뒀다가 조금씩 떨어지지. 아유, 성균관대 한양대. 그러다가 어때? 아이, 그 밑에 대학. 아유, 내년에 재수는 어디 하지? 그러지 말란 말이야. 선생님 재수했거든? 선생님은 재수할 때 누구보다도 성공을 했는데 뭐냐면 그 목표가, 선생님은 꿈이 있었어. 적어도 그 목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공부할 때 수험생활의 제일 큰 주의점, 절대 목표 대학을 바꾸지 마. 이거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는 대학이 있다면 문과 친구들은 B형을 공부를 해주고 이과 친구들은 A형을 공부를 해주는데, 그런데 국어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A형은 원 교과서를 하면 되고 B형은 투 교과서를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문과 친구들은 원만 해서 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도 해야지. 그런데 마찬가지야. 이과 친구들도 투에 일정 부분을 해야 이 있어. 특히 어떤 파트냐, 문법 파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역들은 어느 정도 투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증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선생님이 TCC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화법 영역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법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화법. A형 화법과 B형 화법 모두 실제 이야기 상황, 담화 상황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제시한다. 즉, 기존 수능 언어 영역의 듣기 평가가 지필고사로 대체 replace A with B 된다라고 생각하면 무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 수능 언어 영역의 듣기 평가 지문하고 문제가 있었지. 근데 기존 수능에서는 그 똑같은 지문하고 문제를 음성 언어로 제시를 했는데 화법에서는 똑같은 지문과 문제를 음성 언어가 아니라 문자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화법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존 수능하고 평가원 시험에 듣기 평가를 듣기로 하지 말고 텍스트 주잖아요, 여러분. 평가원에서. 그럼 그 텍스트를 보면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얘기죠. 자, 기존의 수능 언어 영역의 듣기 평가와 2014 수능 국어 화법의 차이점은 같은 제시문을 음성 언어를 통해 텍스트를 접하느냐, 문자 언어를 통해 접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다고 보면 제시문의 형태나 문제 유형 또한 기존 수능 언어 영역의 것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는데요. 제발 부탁이야. B형 친구들도 A형 문제 풀어야 되고 A형 친구들도 B형 문제를 풀어줘. 웅이야, 꼭! 웅이 꼭 내 말 들어줘야 돼. A형 친구들이라고 난 B형 안 풀어. 그럼 망해. 수능 망해. 자, 그러면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A형 화법 5월 예비평가 공통문항 4, 5번 문항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5월 예비평가 B형 1번에서 3번. 자, 세 문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줄 테니까 문제 푸십시오. 풀었니?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형 화법. 좀 옆에다 적을까? A형 화법. 자, 4번에서 5번 문항인데, 자, 이건 공통문항이에요. 공통문항이란 얘기는 A형에도 있고 B형에도 있지. 결국 B형 친구들도 A형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네. 자, 4번, 5번. 다음은 민수와 삼촌의 대화이다. 어허, 4번, 5번은 지문으로 뭐가 나왔냐면 대화가 나왔네. 대화가.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4번하고 5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4번 문제 볼까요? 위 대화에서 기역, 미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 기역을 보도록 할까요? 기역. 궁금한 걸 바로 여쭤보고 답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물어보고 답을 바로 들을 수 있어. 왜? 무슨 언어니까? 구두 언어니까. 적어도 이 문제를 풀려면 구두 언어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이 개념을 모르고 나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참고 삼아서 지금 4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5개의 선지는 5개의 선지 모두 화법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화법의 성격과 유형 이라는 단원에서 개념을 끌고 온 선지예요. 여기엔 여러분 뭐 구두 언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뭐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 자,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게 미음. 미음은 지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자, 일단 4번 문제의 답은 여러분 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가도록 할게요. 5번. 위 대화를 바탕으로 한 학습활동의 결과 중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죠. 자, 5번 문제를 보면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5개의 선지가 또 나와 있네. 자, 참고 삼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A, B, C, D, E의 내용은 화법원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의 구성과 의사소통의 전략이라는 단원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이야.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 이 단원에 보면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비언어적인 표현이 뭔지. 자, 여기 봅시다. 자, 답은 아니지만 5번의 5번 선지를 보면 자, 비언어적인 표현과 반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라는 내용이 실제로 화법원 교과서에 있어요. 여기서 B는 여러분 뭐냐면 넌 아니란 얘기지 언어가 아니란 얘기야. 너 저거 알겠니? 응? 응? 이런 몸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언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들을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언어적인 표현은 뭐를 얘기를 하냐? 억양. 진 땅엔 장화, 마른 땅엔 운동화가 아니라 찐따의 자와 마이 때우도와.
이런 억양이라든지 아니면 말의 속도. 말의 속도. 너희들 어때? 선생님 강의 들을 때 어떨 땐 2배속으로 이렇게 듣고 어떨 땐 0.2배속이면 이거고 어떨 땐 뭐 0.8배속으로 이렇게 듣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고. 내지는 발음. 경상도 분들 여러분 어때? 교수님이 뭐라고 물어보면 누가 얘기해 볼래? 그러면 교수님 제가 대표로 발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요자로 발음을 못해서 고수님 제가 대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러죠. 아닌가? 제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반언어. 그래서 반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세미. 파이널이 결승이면 세미파이널은 준결승.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얘는 언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얘는 언어하고 반 정도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를 볼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건 비언어적이야? 반언어적이야? 반언어적이지. 비언어적이지. 근데 여기에 만약 반이라고 나와 있다면 얘는 틀린 선지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여긴 비언어적이라고 제대로 써놨으니까 5번은 맞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선지가 모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참고 삼아서 이 문제는 감정처지의 동조. 동조는 뭐지? Same feel.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건데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이거는 상대방에게 동조하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하고 5번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구나. 화법 문제의 선지는 화법 1 교과서에 개념을 활용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2페이지 박스를 읽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A형 화법은 화법 1의 개념들을 사용하여 보기나 답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의 변별력을 위해서는 화법 1의 개념들 중 어렵고 생소한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비언어적, 반어적 이런 게 여러분 어려운 정도고 구두 언어 이게 어려운 쪽에 속하니까. 구두 언어 다 알잖아. 운동어 언어 그런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화법 쪽은 A형 화법은 난이도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B형 화법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B형 화법. 자, 1, 3번 문항을 여러분 예를 들었는데 자, 1, 3번 문항은 오로지 B형 단독으로만 출제가 된 거지. 자,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반대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여기에서는 지문으로 뭐를 삼았냐면 토론을 삼았네. 토론을.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해놓고서 이제 사회자가 있고 찬성 반대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볼게요. 찬성 1의 입론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입론의 개념을 모르더라도 문제는 풀려. 왜? 입론이 어디 있는지는 아니까. 참고 삼아서 입론의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 입론은 토론할 때 자신의 주장을 여러분 명확히 밝히는 거지. 맨 앞에 저는 사형제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지잖아. 결국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명확히 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입론이에요. 자, 그러면 지문 처음을 보니까 사회자가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선 어때? 찬성 1이 쭉 얘기하면서 쭉 내려가면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랬지.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 안 읽고 앞에 나와 있는 찬성 일부분만 보면 여러분 되는 거지. 그럼 쭉 보면 나머지 것들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5번 논제와 관련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 지금 급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안 나와 있으니까 자, 1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을 짝지은 것 중 적절한 걸 물었지. 자, 그럼 2번은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보기를 먼저 분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케이블카를 만들었더니 정상 주변의 원시림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는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거니까
일단 답은 3, 4, 5번으로 여러분 좁혀지는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한 근거로 뭘 들었어? 자연훼손을 근거로 들었지. 그러니까 결국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뭐 특별한 개념 없이도 얼마든지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이제 3번 문제죠. A를 참고할 때 그럼 A 부분을 봐야지.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확인 질문. 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확인 질문을 여러분 물었어. 그러면 일단 A를 봐봐. 그럼 A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반대 2. 읽어볼게. 반대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분명히 A 부분에 보면 확인 질문이 나왔지. 그런데 이거는 반대측 확인 질문인데 거기서 세 줄만 올라가 봐. 밑줄 거. 최근에는 설치공법이 발달해서 자연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지. 그러면 결국 A에 들어갈 확인 질문, A에서 확인 질문은 앞에 나와 있는 찬성의 입론이 있었지. 그 입론에 대한 질문이야. 물론 반박하는 질문이 답이 되겠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확인 질문은 그 위에 나와 있는 반대측 입론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고 이거를 반박하는 내용이 돼야 되겠지. 자, 선생님 이해가 가요? 그러면 자, 찬성 1, 찬성 즉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해서 네 줄만 올라가 봐. 자, 밑줄 거. 반대 1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지. 기대 이익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면 왜 그게 신뢰하기 어려운지 그 근거를 대라. 어때?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거기 읽어보자. 밑에 박스. 화법2는 화법 1과 달리 담화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담화의 유형을 배제하고는 화법 1 문항을 구성할 수 없다. 결국 A형과 B형의 평가 요소는 동일하다. 선생님, A형과 B형이 동일해요? 왜요? 자, 이제부터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여기 봐. 화법2에 보면 담화의 유형이라는 단원이 있어. 이게 거의 화법2의 전부야. 그래 놓고서 화법2에서는 담화의 이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자, 그런데 아까 A형에서 대화 지문이 나왔지. 그리고 지금 우리 B형에서는 무슨 지문이 나왔냐면 토론 지문이 나온 거야. 이게 여러분 화법2에 나와 있는 담화의 유형이라는 7가지 중에서 3개라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대화는 분명히 화법2 담화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지. 그런데 A형 지문으로 대화를 이용을 했지. 화법에서 낼 수 있는 지문은 결국 이 7가지 중에 하나야. 이게 여러분 하나는 A형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B형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봐. 토론은 B형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올 수도 있어? A형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7개의 지문을 가지고 A형, B형을 구성을 하는 거야. 근데 이 7가지에 대한 게 화법2의 내용이고 결국 이 7가지를 배제하고 어떻게 화법 1 문제를 낼 수 있냐 이 얘기란 말이야. 선생님 이해가 가니? 다만 이 중에서 토론하고 협상 얘네 둘은 어렵기 때문에 왜? 양방향적이지. 서로 둘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장하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렵기 때문에 B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고 A형에서 출제가 안 되리란 보장은 없어. 쌤 얘가 뭔지 알겠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런데 담화 유형을 배제하고는 화법 1 문항을 구성할 수 없어. 결국 A형과 B형의 평가 요소는 동일해. 다만 이들 중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토론과 협상이야. 둘 다 양방향, 둘이 얘기하는 거고 주장과 논리적 근거의 상관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 이해 가요? 그래서 A형, B형 동일하게 공부를 하되 B형 친구들은 토론하고 협상 쪽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야.
어때? 이제 화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재도 없고 강의도 없어. 정말 여러분들은 이 강의 제대로 잘 들은 거야.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자, 2강에서는 장문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주고 여러분 끝을 맺을게요. 그리고 3강에서는 문법에 대한 얘기, 4강에서는 독서, 비문학에 대한 얘기, 5강에서는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장문 쪽 얘기를 해볼게. 장문은 기존 수능 언어 영역의 쓰기 영역을 생각하면 된다. 자유현상, 글쓰기의 구체화, 자료의 수집과 활용, 개요 작성과 수정, 조건에 맞게 집필하기, 퇴고의 적절성 평가라는 기본적인 글쓰기 절차에 입각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자, 그러면 얘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럼 이제부터 또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통문항 9번, 10번,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B형 6번, A형, B형 친구들 모두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풀어봤지? 자, 그러면 우선 A형 장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이 앞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장문이 기존의 여러분 쓰기 영역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9번, 10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지. 자, 그럼 9번 볼게. 9번.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지 말고 과제 수행 기록만 보면 돼.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장문 과제, 과제 수행 기록, 학생의 글 중에서 과제 수행 기록만 보면 되겠지.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걸 물었어.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과제 수행 기록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개의 선지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 2, 3, 4, 5번 선지는 장문 1에 나와 있는 글쓰기 계획이라는 단원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적절한 걸 물었는데, 물론 글쓰기를 할 때는 이 5개를 고려를 해야 돼.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여기에서 고려한 건 뭐냐? 과제 수행 기록을 봐봐. 맨 마지막 끝에서 둘째 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중심 내용을 정하여 그림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라고 그랬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심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주제가 되겠지.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볼까요? 기역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퇴고의 적절성이야. 그런데 이제 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쭉 보면, 자, 3번 답지 볼게요. 3번 답지. 뭐라고 나왔어? 통일성이라고 나왔지. 그 다음에 5번 답지 봐. 5번 답지가 일단 답인데 5번은 그런 데를 뭐로 고쳐줘야 돼? 그런 데가 이상하지. 자, 이렇게 볼 때로 고쳐줘야 돼. 그럼 이거는 뭐랑 관련된 내용이냐면 접속어를 고쳐라 이 얘기지. 자, 잘 들어. 이제부터 접속어랑 관련된 건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냐면 긴밀성이라고 얘기해. 긴밀성.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 이건 긴밀성이 없는 거야. 반면 통일성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삭제를 해야 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통일성, 그 다음에 긴밀성. 긴밀성은 여러분 뒤로 나와. 이런 것들도 장문 1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결국 장문은 기존의 쓰기 영역 문제를 그대로 답습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장문 1 교과서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내. 근데 장문 1 교과서에서 그나마 어려운 개념은 통일성, 긴밀성, 그 다음에 또 하나 완결성의 개념이야. 이 3가지 개념만 알면 어려운 건 없어. 왜?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선지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 없잖아.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9번 문항의 답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A형 장문은 장문원 개념들을 사용하여 보기나 답지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장문원의 개념들 중 어렵고 생소한 것은 없기 때문에 개념을 사용하여 변별력을 조절할 수는 없다. 또한 10번 문항처럼 기존 수능 쓰기 영역의 문제 형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기출 쓰기 영역을 이용한 학습도 효과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작문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존 수능 평가원에 쓰기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작문 강의도 물론 꼭 수능하고 평가원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기존의 쓰기 문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B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B형 문제. 자, B형 작문. 다음 원문을 은영과 서연이 각각 요약하였다. 상호평가 과정에서 서연이 은영에게 조언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적절한 걸 물었지. 잘 봐. 내가 이제 A형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 할 텐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문을 활용했냐면 자, 요약문을 활용을 했지. 자, 요약문을 활용을 해서 서연이 은영에게 조언할 전략을 여러 물었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번 문제도 은영아 너 글 좀 똑바로 써. 은영의 글을 요약문을 뭐 하라는 얘기야? 퇴고. 이것도 여러분 퇴고의 적절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야.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또 이제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러면 1번 원문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아서 선택해야 돼 그랬지. 자, 원문 맨 마지막 문장 밑줄고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지. 근데 이게 은영의 요약문 맨 마지막에도 있고 서연의 요약문 맨 마지막에도 있어. 결국 원문의 중심 문장은 은영도 적었고 서연도 적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연이 은영에게 야, 너 중심 문장 찾았어야지. 분명히 찾았었거든.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여러분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3번 답지 봐.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말고 반복적인 내용을 압축하는 것이 좋겠어. 예를 들면 원문에 보면 중심 문장에서 아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자, 은영의 요약문에서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서연의 요약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 대중이라고 얘기를 했지. 대중? 그러면 2번 답지 봐.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써야 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서연은 대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은영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단어 좀 바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3번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말고 원문을 봐봐. 이 연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은영의 요약문에도 나무연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서연의 말에는 나무연필이 딱 한 번 나온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3번 얘기한 거고 4번 답지 마. 이게 어려워. 같은 내용을 나열하지 말고 내용 간의 관계가 분명하도록 긴밀 동그라미 쳐.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아까 4번 답지에서 긴밀이라는 건 접속어랑 관련된 얘기지. 자, 실제로 원문을 봐봐. 넷째 줄 하지만 역접에 접속어 있지. 서연의 요약문도 봐봐. 둘째 줄 도전을 받았지만 분명히 어때? 역접에 있지. 그런데 은영의 요약문을 봐봐. 하지만 그렇지만 만 이런 게 없다고. 그럼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는 은영의 요약문은 긴밀성이 없지.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내용이고. 실제로 B형 장문에서도 장문 1에 나와 있는 긴밀성의 개념이 응용돼서 나온 거예요. 자, 답은 1번이야. 자, 그렇다면 자, 여기를 보자. 분명 여기도 요약문을 바탕으로 퇴고의 적절성 문제가 나오고 자, 10번 문제도 여러분 퇴고의 적절성 문제가 나왔지. 그런데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10번 문제 학생의 글을 봐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성이라고 그랬지. 이거는 어떤 연구원의 말을 반박을 하는 이거는 논설문이야 일종의. 왜? 필자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자, 봐봐. A형에서는 논설문을 사용해서 퇴고 문제가 나왔고 B형에서는 요약문을 바탕으로 퇴고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런데 자, 여기를 보죠. 자, 잘 들어. 아까 얘기했던 화법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인데 장문 후 교과서를 보면 글쓰기의 실제 내지는 글의 유형이라는 단원이 있어.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표를 봐봐. 여기에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게 보세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안에 여러분 설명문, 기사문이 들어가. 이거에 대해서 배워.
설득을 위한 글쓰기에서 논설문하고 건의문에 대한 내용을 배워.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쓰기에서 식사문하고 서간문에 대한 내용을 배워. 그 다음에 자기성찰을 위한 글쓰기에서 감상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글쓰기에서 요약문하고 보고문에 대한 걸 배운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잘 봐, 얘들아. 아까 A형에서는 논설문을 바탕으로 지문을 구성을 했고, B형에서는 요약문을 가지고 했지. 근데 이게 다 장문 2야. 그러면 장문 1에서도 아무리 장문 1이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 A형 문제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지문들을 구성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지. 물론 지금 A형에선 이거 가지고 나왔고 B형에선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A형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 아무거나 가지고 문제를, A형에서 요약을 가지고 낼 수도 있어. 물론 요약은 어렵지. 왜? 두 개의 글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지문은 세 개의 글을 비교했잖아. 그럼 내가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건 화법하고 똑같아. 자, 거기 읽어볼게요. 장문 2는 장문 1과 달리 글의 유형을 다루고 있다. 실제로 B형 6번 문항은 장문 2의 내용 중 요약문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런데 글의 유형을 배제하고는 장문 1의 문항을 구성할 수는 없어. 결국 화법처럼 A형과 B형의 경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다만 글의 유형 중 이 요약문이 두 개의 글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B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자, 결론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자, 뭐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화법처럼 장문도 1, 2의 경계가 없다라고 봐야 돼. 즉 A형과 B형의 경계가 없어. 다만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요약문이기 때문에 B형에서는 요약문이나 굳이 요약문이 아니더라도 두 개의 글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선생님 말이 뭔지 알겠지? 지금 이 강을 통해 선생님이 장문하고 화법하고 장문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지. 한마디로 정리할게. 끝이야 이제. A형, B형 구별 없이 공부해. 다만 B형 친구들은 화법에서는 토론하고 협상 문제를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장문에서는 B형 학생들에게 요약문 내지는 두 개의 글을 비교하는 내용을 많이 보여줄 거야. 확실하게 알았지? 이제 여러분 45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복을 한 거예요. 이제 3강에서는 이제 좀 달라져. 패턴이 문법. 4, 5강에서는 비문학이 여러분 이제 독서라는 이름으로 탈바꿈 됐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때? 확실히 전문가라고 느껴지죠? 이런 내용은 선생님밖에 강의를 못해요. 확실하게 여러분 인지를 하고 이 방향에 맞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국어 최초의 만점을 위해서 벼룩쌤은 우리 벼팸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